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나갑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소라씨,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무대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불러서 팬이랍니다. 그런데 이 가수 얼마 전에 열애설이 났었죠? 상대 여배우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 소식을 듣고 팬으로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와는 딱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거든요. 왜요? 여배우에게 큰 단점이 있나 봐요. 몸매 관리도 안 하는지 뚱뚱하고 연기 실력도 없는 데다가 남자 연예인에게 여우같이 행동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기사 밑에 악성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하지만 인터넷에 다는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 때문에 조심해야 할 텐데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이 명예훼손에 관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렇다면 오늘은 소셜미디어 속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그레이의 깜빡. 방금 지나간 저 여자도 예쁘기는 해. 방금 또 스쳐 지나간 여자도 괜찮은 몸에 yes. You know what? 재미없어 No no 전부 매력 없어 서서 다 거기서 거기. 소라씨, 얼마 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살인범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봤어요? 물론이죠. 페이스북에 범인 조성호에 관한 내용이 쫙 깔렸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얼굴은 평범하게 생겨서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게 더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게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치 인생 계획을 자랑하는 글을 태연하게 올리기도 했죠. 네, 저는 저런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인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는 건 마땅하니까요. 범인의 신상 공개에 네티즌의 반응이 소라씨처럼 모두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조성호의 가족과 지인, 전 여자친구의 개인 정보까지 인터넷에 나돌고 있던데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조 씨의 부모와 옛 연인을 향한 비난성 댓글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은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범인의 주변인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기면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인가요? 맞아요. 가족이나 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보통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관련해 많이 듣곤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난 가을 프로야구단 KT 위즈의 장성호 선수가 전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사실이 있었죠. 네,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이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장성호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며 장성호의 실체를 알리고자 올린 글인데 애꿎은 박기량이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 박기량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그 결과 얼마 전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장성호는 징역 8개월, 전 여자친구는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답니다. 우리도 친구들끼리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종종 하곤 하잖아요. 장성호 선수도 그저 여자친구에게만 말한 것뿐인데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저 두 사람 간의 대화일 뿐이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8년차 프로야구 선수의 말은 넓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박기량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장성호 선수인데 왜 전 여자친구도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나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서 최초 발설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왜 장성호 선수보다 2개월이나 더 긴가요? 장성호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 원의 벌금, 사회봉사,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장성호 선수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전 여자친구는 실체를 폭로할 생각만 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군요. 네, 둘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매체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는데 확실하게 어떤 의미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을 알려면 정보사회에 관한 이해가 바탕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정보를 생산, 가공, 처리해 이를 유통하고 이용함으로써 경제를 유지하는 사회를 일컫는 단어 아닌가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사실 정보사회라는 말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소라 씨가 말한 것을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네요. 맞아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죠.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이 두 가지의 부조화로 명예훼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전년도보다 약 50%나 증가했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134.9%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군요. 우선 노래 듣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딘의 I'm Not Sorry. 우리나라는 공연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장성호 박기량 사건을 봤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받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긴 요즘 SNS에 올라오는 게시글은 하루 사이에도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잖아요. 무대를 직접 찍은 영상으로 EXID 한이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개인의 게시글 하나가 뉴스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로 커지기도 합니다. SNS 정보가 사회 의제로 커지고 여론 형성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이 커지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더불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이용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 등의 사적 보복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장성호 선수의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가 보호받아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장성호 선수처럼 사적인 개인 메신저를 통해 얘기하는 것도 처벌받는 것이 조금 놀랍네요. SNS상에서의 뒷이야기가 유죄 판결이 나려면 공연성과 전파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성호 선수와 전 여자친구의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과 전파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카카오톡 내용 또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공연성과 전파성이 있는 글은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건가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 때 부인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같은 표현 자체와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조금 어렵네요.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옥시 제품의 구매 후기를 부정적으로 올렸더라도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면 비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품의 치명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소위 찌라시라 불리는 전단지를 통해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돌잖아요.
여기서 나온 연예인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네,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된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적용이 됩니다. 형법과 헌법상 명시된 기준이라 몹시 까다롭군요. 그렇죠. 더 보충하자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거짓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험담은 구체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통해 나쁜 사회적 평가가 생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면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A Song For You. 지금까지 명예훼손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내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명예훼손을 만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게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한 게시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페이지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명백히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한 일이 있었죠. 내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삭제 처리가 안 된다면 당사자로선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이미 다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모아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페이지는 팔로워 3만 명을 거느리고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동안 해당 정보에 관한 접근을 차단할 수는 있어요. 저 사례는 정보에 관한 접근 차단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절당했네요. 저 사례의 경우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에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하고 고소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다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되려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데도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을 함부로 올리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세계에서는 내장 공격성이 훨씬 강하게 표출되잖아요.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제대로 나아가려면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학교나 기관에서 명예훼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아이콘의 웰컴백. 오늘 뉴스리드에서는 소셜미디어 속 명예훼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무분별한 사이버 공간이 더욱 건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예훼손의 기준과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사이를 잘 조율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리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윤희연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수라였습니다.